네, 공판이 끝나갈 정도에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약 1시간가량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어느 정도 구형량을 내릴지와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와 사회부 이승현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승현 기자, 오늘 이 공판정 모습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석기 의원 오늘 재판 결심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공판을 한다고요? 일단 결심 공판을 언론에 카메라 촬영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저희가 취재하러 재판정에 들어갈 때 노트북도 소지가 안 되거든요. 매우 큰 사회적인 관심사,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재판부와 협의했을 때 가능한 게 노트북 소지인데 이런 재판정의 모습 그리고 피고인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10분 정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0시 15분 정도니까 공개는 모두 끝났을 것 같고요. 이제 3시간씩 변호인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제 최후 의견 진술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석기 의원이 지금 뭐 화면에는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뭐 결심 공판이니까 수의를 입고 있는 네, 아직 화면을 저도 들어가는 모습을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보지 있군요. 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 이유는 이번 사건이 매우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남겨둘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서 오늘 재판정의 모습 그리고 피고인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게 됐습니다. 네,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11월부터 일주일에 4차례씩 44번째 공판을 했습니다. 이번이 45번째 마지막 결심 공판인 거죠? 예.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집중 심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판이 열려도 굉장히 많이 열리는구나. 한 10번 이상만 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번이 넘게 44차, 45차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재판부도 상당히 이례적인 재판을 벌여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으면 재판부는 이제 해외 판례 등을 검토한 뒤에 본격적으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뭐 이번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한 변호사님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제 경험으로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뭐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통상 이렇게 뭐 집중 심리제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4번씩이거든요. 그렇죠. 월화 목금. 이래가지고서 지금 6개월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44번, 이제 오늘 45번째. 앞으로 이제 또 선고 공판 한 번 한다면 46번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재판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뭐 좀 간단한 예로 본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그 비자금 사건과 같이 그때 병합됐던 12.12 군사 쿠데타 사건, 그다음에 광주 5.18 사건, 그 세 중대한 큰 사건을 합쳐서 재판하는데도 27차 재판으로 끝냈습니다. 그 변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오늘 45차.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주 좀 고생을 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의 그 아량과 배려에 아주 참 국민들도 놀라고 또 이 피고인들도 그때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또 이 구형 공판에 다시 말하면 결심 공판이죠. 거기에 이제 지금 들어오는데 그 모습까지도 이례적으로 지금 공개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의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재판 공개라는 건 없는데 원래는 없는데 이건 특별하게 이제 배려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신분도 고려했고 또 이석기가 이걸 갖다가 이 재판에 재판부가 얼마나 참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다해 기울여 가지고 또 이걸 철저하고 또 모든 민주적인 절차 전부 다 적법 절차를 받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밟아가면서 했나 하는 것을 본인한테도 알려주고 피고인들한테도 또 국민들한테도 해서 나중에 이 재판에 따른
쓸데없는 위헌 논란. 또는 뭐 적법 예. 여부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겠다. 없애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란 음모 혐의라는 게 생소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어떤 쟁점을 가지고 다툴지도 궁금한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기존의 네.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일단 쟁점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혐의를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래픽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란 음모, 음모요.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위반 혐의죠. 네. 네, 그래픽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로 내란 음모 혐의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이른바 합정동 모임 등을 통해서 네. 유료 저장소, 통신망, 이 같은 국가시설, 기관시설을 파괴하겠다. 이 같은 내용을 모의한 혐의 첫 번째로 적용이 됐고요. 네. 두 번째가 내란 음모 혐의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면서 이 강연을 했다는 게 지금 본인의 주장인데 강연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고요. 네. 형법상 내란 음모죄는 지금 징역 3년 이상을 규정을 하고 규정하게 있습니다. 되죠. 네. 또 한 가지가 국보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 자택 등을 통해서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적 표현물이죠. 이 혁명 동지가 등을 부르면서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혐의 세 가지가 적용이 됐었고 지금까지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국장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네. 또 검찰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이른바 아로 녹취록에 대해서도 네네. 이게 증거로서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녹취했다. 뭐 네, 이런 그게 지금 부분이죠. 변호인의 주장이었고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증거 목록으로 채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지난달 7일이죠. 7일부터 하루에 7시간 동안 이 녹취록을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 같은 분석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예. 지금 증거 파일 내용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네. 이른바 KT의 해화 기지 그리고 평택 LNG 기지 등 국가 기관 시설을 타격하자. 또 유사시 대비해서 총기를 준비하라. 이 같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 내용 그리고 이른바 그 분과 토론 모임이라고 하죠. 이 같은 내용이 지금 녹취록 32개 파일 50시간 분량에 담겨 있는 거를 재판부가 모두 듣고 지금 네. 결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뭐 검찰의 구형량을 뭐 예상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의 혐의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그 구형을 형량이 받습니까? 내려지는 사건입니까? 네. 법정 그 형이 그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다가 이건 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 있는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예. 선량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엘리트락에서 선량인데 그런 국민에 대한 또는 국가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그다음에 국법 질서뿐만 아니라 헌법을 가치를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자세들을 갖고 그걸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재판을 저도 쭉 이렇게 뭐 45차가량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예. 하는 중에 혹시 자기는 뭐 처음에 그런 뭐 내란 음모까지 법률적으로 네. 저촉되는 줄은 몰랐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주변의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고 또 재판하다 보니까 수사할 때에는 전부 다 묵비권 행사해서 예. 자기의 뭐 그런 억지 주장 같은 것을 갖다 감추고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지나왔지만 그랬었죠. 예. 그러나 지금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참 잘못했구나 크게 네.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도리도 아닌 걸 예. 잘못했구나 했다면 좀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반성하는가요 어디? 예.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 그 주장도 억지 주장이고 거짓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법정형에다가 이 사람의 법정 태도나 수사할 때의 태도 또 마음가짐도 같은 거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네. 이런 걸 전부 따져봐도 이 사람한테 정상 참작의 여지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석기 의원 측 입장에서는 네. 먼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그게 그냥 말 한 번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구체성이 없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내란하겠다는 얘기가 예. 없었고 예.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 그냥 총 준비하라고 했지. 네. 우리가 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총을 사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방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 음모를 끝까지 부인해가지고 네. 자기가 무죄를 갖다가 받아내게 했다는 받기 위해서. 네. 그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이 잘못된 그 조언을 해준 겁니다. 예. 거기에 그냥 이 사람이 그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뒤늦게라도 이게 이거 큰 엄청난 범죄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예. 그때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지요. 법정에서 재판장님한테 실제 그거 참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저도 45차가량의 재판 재판을 중에 여는 중에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겠나.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오히려 유린해가면서 그 헌법적인 민주적이나 이런 걸 갖다가 거꾸로 내세워가면서 자기를 갖다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보호받을 때는 우리 헌법, 법질서 따지다가 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만 재판 예. 과정 중에 이석기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이 좀 잘못됐었다. 예. 실은 이런 얘기했는데 말을 내가 너무 과하게 한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그렇지. 이른바 사상범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그 정상 참작의 여지, 구형이나 이런 데서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제가 바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절차가 이 결심이라는 게 이제 변론 종결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하기 전에 의견을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오늘 최후 최후 진술을 하죠. 네. 예. 최후 진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충분히 뭐 법정에서 지금 예정한 거는 1시간, 3시간 내고 4시간 시간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라도 얼마든지 태도 변환, 자기가 태도 바꾼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러한 사태가 이제 참 뜻밖의 일이겠지만 저도 지금 뭐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혹시나 크게 반성을 해서 예.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구형 다시 정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이 나왔지만 예. 오늘 진짜 관심을 끄는 게 이석기 의원의 네.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 예. 변론.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구체성이 없었다,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무죄로 강하게 어필을 하겠죠. 일단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이석기 의원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오던 와중에 2번 정도 입을 열었었는데 예. 그게 첫 번째 공판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첫 피고인 신문이었거든요. 어떤 2차례에 내용인가요? 걸쳐서 그러니까 네. 핵심을 요약을 하면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고 이른바 아로 모임은 정세 강연이었다. 강연이었다. 단언컨대 내란 음모를 모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결심 공판을 위해서 이석기 의원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네. 설 연휴 동안 직접 이 결심 최후 변론을 위해서 원고를 직접 작성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내란 음모 혐의 부인 여기에 여러 가지 나름의 살을 붙여서 1시간 동안 지금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우세한 전망처럼 새로운 주장이 나오거나 이 예.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습 있던 것 같은 아니군요. 곧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법원 내부, 법정 내부의 예. 모습을 네. 볼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 지금 모습인데요. 네, 수원지법으로 호송되는 예. 모습이겠죠. 네. 예, 8시 한 20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금 들어오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화면에 그 공개가 다 되지는 않았고요. 이석기 예. 의원의 차 들어오는 모습만 공개가 됐고 네, 네. 잠시 뒤에는 아마 법정의 모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온다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이승현 기자, 예. 그렇다면 이게 오늘 바로 이제 뭐 판결이 나는 건 아니죠? 어떤 과정이 남아있죠? 말 그대로 결심 공판,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결심 공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뭐 징역 몇 년형을 구형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형소법상에 따르면 구형 14일 이내에 2주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날짜로 따지면 2월 17일 전에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석기 의원의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6개월인데 그게 이번 달로 끝나고요.
2월 달에 이제 법원 정기 인사도 지금 다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적어도 2월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재판 결과가 네. 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네. 소송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 오늘의 결정이 헌재의 결정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헌재에 네. 그가 있는 위헌 심판 청구 네. 그 재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정당 예산 하고 심판요. 있는데. 예, 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사건하고는 좀 우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네. 통진당이라는 이제 정당을 위헌으로 이것은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을 신청하는 것은 예. 네. 그동안에 이 통진당의 그 행적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예. 이건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거나 네. 또는 법률에 크게 위반되는 예. 다시 말해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이것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성 있는 정당이다. 예. 네. 이런 것을 보여준다. 판결을 예. 통해서 네.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장래 그런 그 큰 위헌 정당으로서의 위험성을 예.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예. 그런 장래지향적인 결정입니다. 아하. 현재 결정은.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행위에 이석기가 한 과거의 행적에 대한 예. 판단이거든요. 아하. 성격이 그렇기 좀 때문에 다르다. 성격은 다르지만 네. 이 수원 사건이 다시 네. 말하면 이석기 사건이 유죄가 되면 네. 물론 이제 헌재에도 네. 위헌 헌재 정당. 심판에도 네. 영향을 주는 거지요. 예. 네, 그러나 꼭 두 결정이나 재판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헌재와 또 법원 간의 대법원과의 관계도 또 생각해봐야 될 점도 있지 아니죠. 않겠습니까? 그건 뭐 그건 상관없나요? 어떻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예. 그건 헌재한테 전속 권한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거기에 어긋나게 하거나 네. 그 뭐 권한 다툼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도 의견 진술을 하는데 그런 검사의 의견 진술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전부 범죄 사실을 거기다가 제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전부 다 재현해 놓은 것을 예. 네.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1시간 동안 또는 3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이 내란 음모죄, 뭐 국가보안법 위반죄, 모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말씀 중에 하겠다. 죄송한데요. 예. 지금 막 들어온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의 네. 모습이었죠. 심리 과정인가요? 예. 네.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판결,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시작된 오전 10시 화면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화면인데요. 네. 이석기 의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을 했고 8시 40분쯤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좀 담담하네요. 굉장히. 일주일에 4차례씩 44번째 공판이 열렸고 오늘이 45차 마지막 결심 공판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공판이 공개가 됐는데 그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은 구속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 보통은 수의를 입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을 당시에 입고 있었던 정장 예. 그걸 본인이 요청을 해서 입고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의 모습 그리고 이정희 통신당 대표 등 이 변론에 나서는 변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고요. 그 맞은편에 이제 검찰 측의 자리를 그렇죠. 배석한 상황. 네. 지금 오늘 아침 10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석기 의원 등이죠. 네네. 이석기 그러니까 이제 의원과 6명. 피고인까지 7명이죠. 네. 피고인이 6명 되지요. 예. 피고인 있고 변호사들이 또 변호사 군단을 아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많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법복을 지금 검사들이 입고 나왔네요. 네. 법복에 이제 요구에 이제 붉은 예.
이석기 의원이 아주 굳은 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같아요. 좀 담담한 표정인 것 담담하게.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최후 이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머릿속에 그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최한 변호사가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네.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양복을 입은 거는 네. 법원에서 좀 많이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예. 수의 말고 예. 저 자기 개인 복장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있는 하더라도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뭐 이석기라고 해서 특별히 봐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오늘 아주 그 법정의 모습이 아주 뭐 대법정에 아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물론 뭐 기자분들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 이제 그 뭐 마지막 어떤 그 좀 심경의 변화 같은 것도 기대해 보지만 예.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3년 이상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의 태도도 그렇고 수사의 태도 예. 전혀 이렇게 변함이 없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면 예, 예. 네. 저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네, 법무부의 엄정한 후송 차량 지금 네, 수원지방법원에 엄정한 구형이 들어가고 이루어질 있습니다. 걸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이 오늘 아침 8시 8시 40분 쯤. 40분쯤 법무부 차를 타고,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방법원에 도착을 하는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10시에 수의가 아닌, 제수복이 아닌 일반 복장을 하고 변호인단과 함께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 등 변호인단과 함께 예, 법정에 있는 거죠?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예. 이석기 의원 오랜 시간 수감 상태에 있었는데 네.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땠습니까? 보시니까. 일단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처럼 네. 검찰이 제기된 공소 사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작, 날조, 허구 네.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담담한 저 표정 속에는 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무덤덤한 표정이거든요. 또 한 가지 네. 또 이석기 의원이 주장할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소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겹치는 부분인데 예. 과연 이석기 의원의 이 내란 음모 혐의가 네. 민주주의에 해를 끼쳤느냐, 실제로 위협이 됐느냐, 그리고 정당 해산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당에 대한 위협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통진당 쪽의 그 반박 주장. 의견 예, 주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석기 재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헌재의 위헌 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헌법적 가치나 또는 우리 법에 어떻게 어긋나는 것 같은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지금 재판을 45회나 좀 했다는 것도 저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 자기의 그 과시하고 광고를 하는 그러한 이제 무대로 삼기 때문에 아. 네. 오히려 이런 데 나와서는 법정 태도가 얼굴 표정이 담담한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지금 미소 지으면서 아, 간단하게 인사도 하네요. 미소도 물론 네, 이석기 짓고요. 의원. 다시 말하면 자기는 여유롭게 네. 일종의 순교자 비슷하게 이 지금 저 탄압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다는 식의 그런 자가 당착 무슨 뭐야 옛날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고 더군다나 이석기는 저런 데의 전문가입니다. 전과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면이 돼서 그렇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도, 얼굴, 모습 가지고 뭘 예단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승현 기자 그리고 최환 변호사와 함께 이석기 결심 공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